냉장고에 넣었더니 하룻밤 사이에 음식이 변해버렸던 경험 있으신가요?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다음날 먹었더니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살살 아픈 적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냉장고에 넣었는데 왜 상했지? 하지만 바로 그 냉장고가 때로는 음식의 독소를 더 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독으로 변해버리는 음식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에는 이 차이가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보시면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관해야 안전한지도 함께 알게 되실 겁니다. 건강 정보를 매일 받아보시려면 백세건강 구독해 주세요. 먼저 이런 질문부터 던져볼까요? 냉장고는 차갑고 세균이 자라기 어렵다는데 왜 음식이 상할까요? 냉장고 안은 약 35도 정도로 유지되지만 이 온도는 완전한 멈춤이 아니라 단지 느리게 만드는 온도입니다. 즉, 상하는 속도를 늦출 뿐이지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속 수분이 많거나 한번 조리된 음식은 여전히 세균이 서서히 번식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가 자주 드시는 반찬류나 나물류, 그리고 끓여서 남은 국 종류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녁에 남은 된장국 냉장고에 넣어두면 다음날 아침에도 괜찮겠지 해서 데워 먹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속이 불편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냉장고에서 독으로 변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감자입니다. 감자는 낮은 온도에 약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감자 속 전분이 당으로 바뀌고 그 상태로 다시 가열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기간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감자 조림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데워 먹었더니 이상하게 쓴맛이 나더라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런 변화 때문입니다. 감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 바람이 통하는 상온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다져서 냉장고에 넣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냉장고 안에서 산소가 부족한 밀폐 용기 속에 오래 두면 마늘 속의 성분이 보툴리누스균이라는 독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에 절인 마늘은 더욱 위험합니다. 냉장고 속 기름과 마늘이 만나면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다진 마늘은 한 번에 사용할 만큼만 만들어 두시고 나머지는 냉동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버섯입니다. 조리된 버섯은 냉장고에 오래 두면 단백질이 분해되며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표고나 느타리 같은 버섯류는 냄새나 맛이 변하지 않아 눈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은 전날 볶은 버섯나물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먹었더니 이상하게 속이 울렁거렸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조리된 버섯 요리는 하루 안에 드시고 남으면 반드시 냉동실에 넣어야 안전합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남은 밥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딱딱해져서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사실 밥도 냉장 보관에 약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음식이 바로 밥입니다. 밥을 냉장고에 넣으면 전분이 급격히 굳어서 식감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장시간 두면 세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보다 차라리 냉동 보관이 낫습니다. 소분해서 냉동에 두었다가 전자레인지로 바로 데우면 따끈한 밥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냉장고에 밥 넣으면 오래 가겠지 싶어서 넣어놨다가 냄새가 이상해져서 버렸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매우 흔한 실수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는 자른 상태로 냉장고에 넣으면 쉽게 산화되어 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세균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특히 실버 세대가 자주 만드는 양파즙이나 양파즙 절임은 반드시 냉동 또는 밀폐 후 단기간에 드셔야 합니다. 양파는 통으로 두고
자른 것은 하루 안에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후에는 냉장고에 넣으면 특히 단 하룻밤 만에 위험해지는 나머지 두 가지 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혹시 냉장고 문을 자주 열면 안 좋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맞습니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으면 내부 온도가 올라가고 그 순간 세균이 다시 살아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5분만 열려 있어도 내부 온도가 10도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온도 차이 하나로 음식의 변질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냉장고 안에서도 보관 위치가 중요합니다. 문 쪽 선반은 가장 온도 변화가 큰 곳이기 때문에 달걀이나 우유 같은 음식은 문 쪽보다는 안쪽 깊은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냉장고의 아래칸이 가장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냉장고 안에 반찬을 여러 개 쌓아두고 먹다 남은 것을 계속 덧붙여 넣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래된 반찬과 새로운 반찬이 섞이면서 냉장 전체에 오염이 빠르게 퍼집니다. 가능하면 유리 밀폐용기를 사용해 분리 보관하시고 날짜 스티커를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냉장고에 넣어도 세균 번식이 가능합니다. 특히 씻은 달걀을 냉장 보관하면 껍질에 있던 보호막이 사라져 세균이 더 쉽게 침투합니다. 씻지 않은 상태로 온도 변화가 적은 안쪽 칸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냉장고 문 쪽 계란 트레이는 보기에는 편하지만 사실 온도 변화가 심해 보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음식만 남았습니다. 잠시 후 이 음식은 왜 냉장고에 넣으면 가장 위험한 음식으로 불리는지 그리고 그 대체 보관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죠. 나는 냉장고를 믿고 너무 오래 음식을 놔둔 건 아닐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오늘 저녁부터 냉장고 문을 열 때의 습관이 달라질 겁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냉장고에 넣으면 독으로 변하는 마지막 음식과 이 음식이 왜 하룻밤 만에 위험해지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냉장고 속 음식들을 오래도록 신선하게 보관하는 실전 팁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음식입니다. 바로 익힌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냉장고에 넣으면 하루만 해도 질산염이 변하면서 아질산염으로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혈액 속 산소 운반을 방해할 수 있어 특히 어르신들이 섭취했을 때 현기증이나 구토, 속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익힌 시금치 나물은 냉장고에 하루만 두어도 이미 성분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시금치 나물은 식후 바로 먹고 남기지 말라는 옛 어르신들의 말씀이 전해져 온 것이지요. 실제로 한 60대 어르신은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시금치 무침을 조금 남겼는데 아깝다고 냉장고에 넣었어요. 다음날 점심에 꺼내서 먹었더니 이상하게 쓴맛이 나더라고요. 그날 저녁부터 속이 메스꺼워서 병원에 갔더니 음식 변질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이 사례처럼 냉장고라고 해서 모든 음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룻밤 사이에도 음식은 성분이 달라지고 세균이 번식하며 몸에 좋지 않은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냉장고 속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실버 세대분들이 하루 습관만 바꿔도 건강이 훨씬 좋아질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따뜻한 음식은 식힌 뒤 넣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끓인 국이나 찌개를 뜨거운 채로 바로 냉장고에 넣습니다. 하지만 이건 냉장고 온도를 갑자기 올려 다른 음식까지 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뜨거운 음식은 반드시 실온에서 30분 정도 식힌 후 넣어야 합니다. 식힌다고 해서 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해집니다. 두 번째, 소량씩 나누어 보관하기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용기에 담으면 안쪽까지 냉기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특히 반찬통을 가득 채우면 위쪽은 차갑고 아래쪽은 미지근해지면서 세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분해 두면 필요할 때만 꺼내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오염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세 번째, 냉장고의 구역을 나눠 쓰기입니다. 냉장고마다 성질이 다르지요. 문 쪽은 온도가 높고 냉기 바람이 직접 닿는 뒷부분은 너무 차갑습니다. 그래서 채소류는 아래 칸, 반찬류는 중간 칸, 우유나 음료는 문 쪽으로 분리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구역을 나누면 음식의 수명이 훨씬 길어집니다. 네 번째, 날짜 표시 습관을 들이기입니다. 작은 메모지나 스티커에 넣은 날짜를 적어 붙여두면 훨씬 관리가 쉽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언제 넣었는지 몰라서 버리기 아까워 그냥 먹었는데 탈이 났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은 대부분 3일, 국이나 찌개는 2일 이내 섭취가 가장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냉장고 청소 주기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냉장고는 생각보다 세균이 많은 공간입니다. 식품에 수분이 흘러내리거나 묻은 국물이 닿으면 냉장고 안쪽에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비워내고 식초물이나 베이킹소다 물로 닦아주시면 냄새도 사라지고 세균도 줄어듭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냉장과 냉동, 뭐가 더 안전한가요? 하는 질문이지요. 냉동은 세균 활동을 거의 멈추게 하지만 해동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실온에서 천천히 해동하면 그 사이 세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그래서 해동할 때는 냉장실 안에서 천천히 녹이거나 전자레인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도 식중독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버 세대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냉장고에 너무 많은 음식을 넣지 마세요. 가득 채워두면 냉기가 고르게 돌지 못합니다. 냉장고 속 온도는 일정해 보이지만 사실 윗칸과 아랫칸, 안쪽과 바깥쪽이 최대 5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때문에 오래된 음식이 먼저 상해버립니다. 한 어르신은 냉장고를 창고처럼 써서 반찬이 늘 남아요. 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하나입니다. 냉장고는 보관하는 곳이지 저장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음식을 오래 두는 공간이 아니라 잠시 보관하는 장소로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냉장고 속에서 도구로 변할 수 있는 음식 7가지와 안전한 보관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냉장고에 오래 두지 말라면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바로 이 부분이 다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3부에서는 실버 세대의 실제 생활 속에서 냉장고를 건강하게 활용하는 생활 루틴 3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한 냉장고 속 음식이 변질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3가지 전조 증상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후 이어질 다음 영상에서는 냉장고 속 음식이 상하기 전 눈으로 알 수 있는 신호들, 그리고 한 번에 정리하는 냉장고 건강관리법을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냉장고가 오늘 이후 건강을 지키는 공간이 되실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이상하게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퍼지는 순간 말입니다. 분명 반찬통은 닫혀 있는데 어딘가 새콤한 냄새가 살짝 나는 것 같고 꺼낸 음식의 색깔이 어두워져 있던 경험 말입니다. 그게 바로 냉장고 속 음식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냉장고 음식이 상하기 전에는 3가지 징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냄새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열 때마다 코끝이 살짝 찌릿한 신냄새가 납니다. 특히 마늘이나 양파가 들어간 음식은 이 냄새가 더 강하게 납니다. 두 번째는 색깔의 변화입니다. 시금치나 나물류가 검게 변하거나 고기나 생선의 색이 흐릿하게 변했다면 이미 단백질이 분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냉장고에 넣어두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국물의 점도 변화입니다. 국이나 찌개의 국물이 처음보다 더 끈적해졌다면 세균이 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끓여도 일부 세균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를 느끼면 아까워도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냄새가 좀 이상하긴 했는데 끓이면 괜찮겠지 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세대에게는 음식은 버리면 아깝다는 마음이 강하지요.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아까움보다 안전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냉장고 속 음식을 오래도록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생활 루틴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단지 생활 속의 작은 루틴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루틴, 냉장고 점검의 날 정하기. 매주 같은 요일, 예를 들어 토요일 아침처럼 여유로운 시간에 냉장고 문을 열고 한번 훑어보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과감히 버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꺼내놓아 소비 우선순위를 정해두세요. 이 습관만으로도 음식 낭비를 줄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루틴, 냉장고 문 여닫기 습관 줄이기.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으면 내부 온도가 급격히 변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문을 한번 열 때마다 안쪽 온도가 5도 이상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냉장고 속 세균이 금세 살아나서 음식이 빨리 상하게 됩니다. 필요한 물건을 미리 생각해두고 한 번에 꺼내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 루틴, 냉장고 속 빈 공간 만들기. 음식으로 꽉 채워두면 냉기가 돌지 않습니다. 공간이 있어야 냉기가 순환하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가능하면 반찬통을 겹겹이 쌓지 말고 한 줄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오래된 음식과 새로 넣은 음식을 구분하기 위해 오래된 것은 왼쪽, 새로운 것은 오른쪽 같은 간단한 규칙을 정해두면 훨씬 관리하기 쉽습니다. 이 3가지 루틴은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냉장고 속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실버 세대에게는 이런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면역력과도 직결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냉장고 관리와 함께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몸의 신호를 믿는 것입니다. 음식이 멀쩡해 보여도 먹고 나서 속이 묘하게 불편하거나 입맛이 떨어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냉장고 속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의 냄새나 모양뿐 아니라 내 몸의 느낌을 가장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니까 이상하게 마음도 개운해졌어요. 냉장고가 깨끗하니 음식을 고를 때도 덜 불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냉장고는 단순히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건강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깨끗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해집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냉장고에 넣으면 하루 만에 독으로 변할 수 있는 음식 7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감자, 마늘, 버섯, 밥, 양파, 달걀, 그리고 익힌 시금치였습니다. 이 음식들은 냉장 온도에서도 변질되거나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5가지 원칙을 배웠습니다.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넣기, 소분해서 보관하기, 구역을 나누기, 날짜 표시하기, 주기적인 청소하기. 마지막으로 냉장고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루틴 3가지, 점검의 날 정하기, 문 여닫기 줄이기, 빈 공간 만들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습관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이건 오래된 건가? 냄새가 이상한가? 이런 작은 관심이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는 혹시 오래된 음식이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영상이 끝난 뒤 바로 냉장고 문을 열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행동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은 냉장고 속 음식 중 어떤 것을 자주 보관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냉장고 관리 꿀팁도 나눠주세요. 건강하고 깨끗한 냉장고가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